네, 일단 저도 이제 서둘러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한 상담을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많이 해드려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종목으로 박스헬바이오가 올라왔습니다. 자, 박스헬바이오 지금 매수하신 가격이 25만 원 정도이신 것 같아요. 자, 25만 원의 비중 한 30%를 갖고 계시는데 이거를 매도를 해야 될까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더 보유를 해야 될까요? 이렇게 고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박스헬바이오 제가 차트를 올려놨는데 차트 한번 보시죠.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이 박스헬바이오라는 기업이 신규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불과 작년이죠. 작년 9월 달에 지금 신규 상장을 하고 나서 처음에는 상장하고 나서는 그렇게 시장에 관심을 많이 받지 못했어요. 자, 왜 그러느냐? 그때로 돌아가서 한번 돌이켜보면 그때 가장 핫한 이 신규 상장주가 바로 빅히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근데 빅히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상장하고 나서 주가가 어땠나요? 한번 저하고 같이 볼까요? 빅히트 신규 상장하고 여지껏 아직 이 신규 상장했을 때 그 고가를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제가 빅히트 상장할 때 여러분들에게 조심하라고 한번 이야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자, 빅히트는 이미 관련 종목들이 너무 많았다. 대표적으로 보면 넷마블이라는 기업을 들 수가 있겠죠. 이러한 기업들이 빅히트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다라는 뉴스에 미리 움직였어요. 그러니 빅히트가 상장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재료 노출에 따른 차익 매도 물량이 나오면서 당연히 좋지 못한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죠. 자, 그 시점에 박스헬바이오가 신규 상장을 해버렸어요. 아, 빅히트도야 지금 성공을 못했는데 이 박스헬바이오라는 기업이 성공할까? 안 될 것 같아. 이러한 투자 심리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박스헬바이오는 신규 상장하고 거의 2달 동안 시장에서는 소외받다시피 했는데 자, 이 간암 치료제에 대해서 기대감이 한번 나오고 나서부터 불과 3개월 만에 10,000원이었던 주식이 30만 원까지 탁 이렇게 뛰어버렸습니다. 자, 10,000원에서 30만 원이 되려면요. 1,600%가 올라야 된답니다. 자, 1,600%. 10,000원에 한 주를 샀으면요. 30만 원에 팔잖아요. 네. 29만 원을 버는 거예요. 한 주만 사도. 아깝네요. 자, 아깝죠? 저도 많이 못 샀는데 자, 이 박스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박스헬바이오가 왜 지금 시장에서 이렇게 관심을 받았냐면 박스NK라고 해서 간암세포 치료제가 임상 1상에서도 좋은 모습을 보였고 임상 2상에서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기대감에 임상 3상도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이며 그렇게 된다면 간암 치료제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제품을 만들 거다. 이러한 기대감. 모멘텀 때문에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이 완전 관해라는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박스헬바이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만약 관심 있으신 분들은 완전 관해라는 단어를 아마 알고 계실 건데 이게 뭐냐면 이 간암 항암 치료제는요. 암은요. 2가지로 나뉜다 그래요. 암세포가 아예 보이지 않는 것을 일단은 완전 관해라 그러고요. 그 상태가 5년 동안 지속이 돼서 재발이 안 되면 그때서야 완치라는 표현을 쓴다 그래요. 그러니까 완전 관해가 뭐냐? 일단은 안 보여서 암세포가 안 보인다라고 할 수 있어요. 숨어 있어서 못 봐가지고 안 보인다고 할 수 있지만 일단 치료가 돼서 안 보인다라는 그 수준도 완전 관해라고 해요. 대신에 5년 뒤에 재발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5년 동안은 완치라는 표현을 안 쓴다 그럽니다. 지금 이 박스헬바이오가 만드는 박스NK라는 제품이 바로 완치까지는 아직 아니지만 완전 관해에 해당하는 그러한 치료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1상, 2상을 넘어서 3상도 충분히 성공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지금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왔는데요. 자, 문제는 이거죠. 제가 계속해서 지적드리지만 이러한 좋은 종목, 제가 지금 저 제약바이오 잘 모르는 제가 말해도 듣는 여러분들이 딱 듣기 박스헬바이오 정말 좋은 기술력 갖고 있구나 느껴지지 않으십니까? 느껴져요. 그런데 네. 문제는 뭐냐면 좋은 기업이고 좋은 기술이 있는 거 알겠어요. 근데 너무 높은 가격에 산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자, 이분이 만약에 5만 원대 샀더라면 7만 원대 샀더라면 10만 원대 샀더라면 이러한 고민은 안 하겠죠. 그런데 하필이면 25만 원, 26만 원대 샀기 때문에 지금 마음고생 엄청 조리고 계실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 이 시점에 지수는 밀리기 시작했고 박스헬바이오 지금 아직 올라오지도 못한 지금 상황에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우선은 저는 더 기다려보자. 네. 더 기다려보자. 왜 그러느냐? 지금 시장이 보통 시장이 아닙니다. 그동안에 일반적인 시장이라면 저는 손절이라든지 매도 의견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은 누가 이끌어간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끌어간다. 자, 박스헬바이오의 수급을 한번 볼까요?
개인 투자자들의 한번 수급을 제가 박세바이오 보면 계속해서 이어붙여 왔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까지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진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삼성전자도 그랬고 SK하이닉스도 그랬고 코스피 코스닥도 그랬습니다. 뭐가 그랬냐? 떨어질만 하면 개인 투자자들의 어마어마한 자금력으로 다시 끌어당기는. 네. 자, 박셀바이오도 기술력의 문제만 없다면 네. 수급적인 요인이라면 저는 개인 투자자들이 다시 힘을 냈을 때 충분히 이 25만 원, 26만 원까지는 기술적으로 한 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네. 우선은 보유합니다. 우선은 보유하셨다가 25만 원, 26만 원 지금 매수가 부근에 올라오게 되면 절반 정도를 덜으시고 나머지 절반은 25만 원, 26만 원 올라왔다는 것은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나머지는 30만 원 이상 돌파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아닐까 이렇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사실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것은 올라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올라갔을 때만 제가 이야기 드릴 수는 없죠. 반대로 내려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지금 차트는 일봉인데 주봉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주봉, 주 단위로 보자는 거예요. 네. 주 단위로 봤을 때 계속 5일선이라고 하는 이 이평선을 타고 올라온 종목이 처음으로 5일선 딱 여기서 잘 마무리가 됐죠. 근데 문제는 이 5일선을 계속해서 타고 가다가 5일선이 이탈이 된다면 그 다음 이평선인 11선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네. 5일선 혹은 꼭 깨지 말아야 하는 가격 1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정말 위험하다. 자, 왜 그러느냐면 자, 저도 박셀바이오를 사고 최부 학생도 박셀바이오를 샀어요. 네. 그러다가 쭉 가지고 왔는데 15만 원 정도 내려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너무 무서워서 지금이라도 털어야 되나? 라는 심리가 계속해서 스멀스멀 마음속에 올라와요. 근데 막상 물려있으니까 팔지는 못하죠. 그런데 15만 원까지 내려왔던 종목이 갑자기 매도 물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14만 5천 원, 14만 3천 원, 14만 원, 13만 원 내려오면 그때 나도 모르게 매도를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는 혹은 그 타이밍도 놓쳤다면 이제 영영 다시 올라올 때까지 가지고 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라간다면 1차적으로는 25만 원, 26만 원 그 포인트가 가장 고비이겠고 거기만 돌파를 한다면 30만 원까지 가지만 반대로 내려왔을 경우에는 이 1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는 절대적으로 지켜줘야 된다. 이것을 좀 꼭 명심을 하시고 박셀바이오는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 종목 빠르게 이어가 볼게요. 유니셈이라고 하는 기업 가지고 왔습니다. 김센 전문가님 말 듣고 8,500원부터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만 원을 돌파하는 줄 알았지만 시장 때문에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내려옵니다. 보유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 수익 실현을 해야 되나요? 자, 유니셈 시스템 메모리 반도체 관련주죠. 제가 유니셈 노란톡에서도 이야기 드렸고 블라인드 종목에도 작년 6월달, 7월달에 드렸던 종목이에요. 작년 6월달, 7월달이면요. 진짜 좋은 가격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던 가격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6,500원, 7,000원 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어느새 만 원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제가 그때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반도체 IT,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간다면 중소형 반도체 IT 기술 소부장주들은 계속해서 하나에서 두 종목들은 포트에 담아놓는 게 좋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특히 이제 그 중에서 반도체 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다 그랬는데 네. 앞으로는 메모리 반도체보다도 비메모리 반도체가 조금 더 성장성이 크니 비메모리 반도체를 영위하고 있는 본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혹은 관련 있는 기업을 조금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다. 이 이야기 드렸습니다. 자, 오늘 처음 시청하신 분들은 메모리 반도체는 뭐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메모리는 저장의 용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USB 있죠? USB에 이제 우리가 담고 싶은 파일들을 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그냥 메모리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라고도 불리우는데요. 저장된 내용을 가지고 스스로 연산이라든지 스스로 무엇인가를 액션을 취하는 것을 비메모리 반도체라 그래요. 자율주행이 그렇게 이제 포함이 되고요. 네. AI도 지금 이 비메모리 반도체 칩이 들어가고요. 오, 이제 네. 이해가 정확하게 되실 겁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와 네. 비메모리 반도체의 차이점을.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자, 주식을 이제 막 시작한 사람이에요. 자, 주식은 앞으로의 성장성을 보고 투자를 한다 그랬는데 과연 이 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더 커질까요? 비메모리 반도체 산업이 더 커질까요? 비메모리요. 당연히 네. 비메모리 반도체가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더 커질 것이니 저는 관련주인 유니셈 또한 주가도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유니셈은요, 지금 계속해서 뭐 부침은 있어요. 뭐 부침이 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지수가 밀리다 보니까 같이 밀린 거지 기업에 문제가 있어서 밀린 것이 아니기에 저는 더 가져가 보자. 지금 여기서 매도를 하기엔 너무 아까우니 더 가져가면서 10,000원 돌파하는 것을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셈에 이어서 그 다음에 이제 머큐리라는 종목을 한번 볼게요. 머큐리 1,200원에 비중 15%인데 어제 갑자기 급등하더니 장 막판에는 다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을 올라가는 징조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인지 확인을 해 주십사. 이렇게 이제 문의를 주셨는데, 자, 머큐리 5G 관련 종목인데 어제 왜 움직였을까 한번 봤더니, 자, 5G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테슬라 이슈. 자, 기가진이가 테슬라에 이제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뉴스가 나타나면서 해당 부품을 생산하는 머큐리까지 덩달아 지금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문제는 이거죠. 뉴스 한 줄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락을 하게 되면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거든요. 자, 물론 머큐리 입장에서 테슬라 차량에 이 본인들의 이 부품이 들어가면 굉장히 좋은 일이지만 아직 어떠한 계약서가 나온 상황도 아닌 상태에서 그러한 뉴스를 가지고 계속해서 추세를 올리기에는 조금은 민망할 거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민망할 거라. 자, 그렇게 되면 내려가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일단은 최근에 우리 시장에 가장 핫한 키워드가 뭐였죠? 바로 애플카였죠. 자, 애플카에 어떠한 부품들이 들어갈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가능성 높은 기업이 현대차고 또 현대차가 애플카에 부품을 공급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현대차의 부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또 많이 화제가 될 것 같아요. 자,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렇게 테슬라 차량, 애플카에 이제 이 부품을 공급하는 게 이어진다면 애플카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부품을 받아서 만들 가능성 저는 충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은 단순히 그냥 뉴스 한 줄이었지만 충분히 가능성은 열어두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머큐리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오늘 음봉 즉 파란색으로 조정으로 끝났다면 조금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이 들었겠지만 다행스럽게도 오늘 플러스권에 마감을 하면서 여전히 다시 한번 이 10,000원대를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러한 모멘텀은 있다. 그래서 보유를 더 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자, 머큐리는요, 어제 이제 테슬라발 이슈와 엮였지만 본업은 뭐냐? 바로 5G입니다. 네. 자, 2020년 본격적인 5G 시대에 열린다 했지만 본격적으로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2021년에는 자, 많은 통신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본격적인 5G 시대를 만들어줘야 하죠. 자, 5G 시대를 본격적으로 하려면 통신망들이 더 많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네. 해당 통신망 관련주들은 하나씩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관련 부품주들 중에 아직 움직이지 않은 종목들 충분히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올 수 있다. 저는 머큐리 보유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코리아 센터라는 종목도 있는데 노란톡 메신저에서 급하게 계속해서 이제 문의 주신 분이 한 분이 계세요. 노란톡에서 보면 제가 오늘 봤을 때 처음 이제 이 문의 주신 분이 CS 윈드라는 종목을 한번 문의 주신 분이 있어요. 네. 자, 다음 주에 CS 윈드를 사도 될까요?
증자 후의 전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좀 질문을 주신 분이 있는데 잠시만요, 김쌤. 그 네. 질문을 들으니까 저도 질문을 좀 하나 하고 싶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 CS 윈드에 대해서 김쌤께 질문을 좀 하려고 네. 오늘 준비를 해왔어요. 근데 이 조 바이든이 곧 취임을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앞으로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시장의 방향이 어떻게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김쌤의 의견이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네. 자, 일단 그러면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제가 조 바이든이라면, 내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라면 대통령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신년사를 네. 어떻게 이야기할까? 취임사를 무슨 방향으로 이야기할까?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그럼 답은 나올 것 같아요. 자, 잘 대통령이 네. 딱 됐을 때 우리나라 경제는 앞으로 좋지 못할 겁니다. 절대 이렇게 말할 일은 그쵸. 없을 거예요. 앞으로 경기 성장률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고 그 경제 성장률을 늘리는 데에는 본인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린 뉴딜이라는 정책이 필수적으로 들어갈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결국엔 이 그린 뉴딜 관련주들은 한두 번 정도 더 큰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고 연말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상반기에는 그래도 지금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자, 왜 그러느냐면 네.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대형 악재 이벤트가 있었어요. 네. 정말 이제 경기가 무너지나 싶은 상황이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작년 3분기, 올해 4분기 지금 기업들 실적 나오는 거 보면 실적 다 좋아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하면서 자영업자들은 굉장히 지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손실이 누적되고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서 가장 원탑인 삼성전자 잠정 실적도 엄청 좋게 나오고 그쵸.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네. LG전자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아이러니한 겁니다. 네. 실물 경기 우리가 체감하기로는 굉장히 필요한데 네. 지금 이 주식 시장에서의 경기는 굉장히 지금 좋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반기까지는 여전히 우상향 추세를 가져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 이야기와 이어서 한번 CS 윈드를 보면 저는 CS 윈드 다음 주에 사지 말아라. 아니 왜?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되면 본인이 이끌고 있는 그린 뉴딜 정책 강조를 한다고 하면서 왜 CS 윈드 같은 종목을 사지 말아라 하는 거냐? 네. 이렇게 의구심이 들 수 있어요. 자, 의구심이 들 수 네. 있는데 그린 뉴딜 종목을 사지 말라는 게 아니고 CS 윈드를 사지 말라는 겁니다. 네. 자, 좀 더 자세히 설명 좀 왜 해주시면 안 그러느냐면 될까요? 네. 앞서 박셀바이오 이야기할 때 뭐였죠?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도 언제 사느냐에 따라서 누구는 수익이고 누구는 손실일 수 있죠. 네. 자, CS 윈드 한번 볼까요? 자, 정말 좋은 기업입니다. 네. 3만 원이었던 기업이 불과 5개월 만에 20만 원까지 올라와 버렸죠. 그런데 지금 위치에서 산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위치에서 산다? 그러면 두 가지 전략 중에 하나는 꼭 해야 됩니다. 뭐냐? 첫 번째, 손절선을 지킬 수 있다면 저는 들어가셔도 괜찮다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런데 대다수의 제가 지금까지 제 경험입니다. 이게 무조건이 아니고요. 제 경험상 개인 투자자들 100명을 만나잖아요. 그럼 99명이 아니고 100명 모두 손절을 잘 못해요. 네. 손절을 잘 네. 못해요. 그래서 손절을 생각하고 들어가는 매매를 해라라는 말은 저는 사실 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좀 추천하지 않는 네. 방법이다. 차라리 네. CS 윈드보다도 아직 안 오른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그린 뉴딜 정책과 관련이 있으면서 아직 안 오른 종목이 있는데 아직 안 오른 종목 굉장히 궁금하죠? 네. 그 종목이 오늘의 블라인드 블라인드 종목입니다. 자, 그러니 지금까지 시청하신 분들 얼마 안 남았어요. 블라인드 종목 나오기까지 아직 20분도 안 남았습니다. 놓치시면 안 돼요.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네, 일단 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종목들을 좀 설명드리고 싶지만 사실 1시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길면 길지만 굉장히 말을 하다 보면 설명을 드리다 보면 굉장히 짧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5종목에서 7종목을 상담 드리려고 해도 막상 또 상담을 하기 시작하면 그 이상 은 못하고 그 이하밖에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많은 종목을 해드리려 했지만 해드리지 못한 부분은 제가 주말이라든지 다음 주 주초의 시장 흐름 보면서 노란톡 메신저에서 추가적으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그래도 너무 아쉬운 것 같아서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자, 삼성전자라고 이제 딱 다른 종목이었으면 그냥 넘어가려 했어요.
그냥 넘어가서 블라인드 종목 이야기를 좀 더 오래 하고 싶었는데 삼성전자라서 한번 이야기합니다. 노란톡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것 그죠? 같더라고요. 자, 주식하는 저희 전문가들에서 삼성전자는 보통 이렇게 불립니다. 어떻게 5만 불리나요? 전자, 6만 전자, 7만 전자. 그런데 또 주린이 분들에게는 이렇게 불린다 그래요. 저 7층에 있어요. 8층에 있어요. 저 9층에 있습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한다 그래요. 진짜 자, 너무 지금 삼성전자 9층에 계신 분들. 자, 9만 원대에 물려 계신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9층에 계신 분들에게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삼성전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걱정 안 초고속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10층 갈 때까지 많은 동학개미분들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다. 주변에서 찾을 수 있어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 주변에 있습니다. 저도 동참을 할 테니까 꼭 10층 이상으로 올라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네. 해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인이어를 통해서 지금 조정실에 계시는 PD 작가님들도 지금 한마음 한뜻으로 들으셨어요. 멀리 있지 않고 저희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자, 동학개미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1% 올라가면 환호하고 1% 내려가면 뭐 나라 망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자 10만 전자, 11만 전자, 12만 전자까지 네. 갈 때까지 자 노란통 메신저에서 네. 저하고 같이 이야기하도록 하겠고 자 그다음 블라인드 종목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역시 이제 이 블라인드 종목의 묘미는 이 최보 학생의 힌트가 아닐까 싶은데 자 힌트를 듣기 전에 제 자랑부터 좀 먼저 하려고 합니다. 아, 뭔가요? 자 지난주에 제가 BGF 리테일이라는 기업을 아우, 드렸습니다. 네. 제가 이제 공개방에 계신 분들에게는 제가 금요일 날 추천을 드리면 월요일 날 양봉 마감, 즉 플러스 마감을 하게 되면 종가에 사시는 게 좋고 만약에 월요일 날 마이너스로 마무리되면 안 사고 다음 날 사는 게 항상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BGF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 월요일 날 음봉 마감, 즉 마이너스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 같이 진입을 하려다 진입을 못했고 그다음 화요일 날 플러스로 마감을 하면서 이제 다 같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마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이후에 지금 BGF 리테일은 약 8% 정도의 이 상승을 보이면서 굉장히 좋은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쌤의 저력이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때 제가 왜 네, BGF 네. 리테일을 이야기를 드렸냐면 네. 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완화될 것 같긴 네. 해요. 근데 아직은 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다수의 가게가 9시면 문을 닫죠. 네. 근데 이제 9시 이후에 뭐 먹을 거라든지 뭐 상비약이라든지 이런 간식이라든지 쇼핑을 하려면 요새 어디를 가느냐? 저도 사실 이 편의점을 그동안에 자주 안 갔다가 괜히 9시 이후에 가게들이 닫으니까 괜히 가고 싶더라고요. 오, 괜히 가서 네. 뭐 좀 사 먹고 싶고 원래 가시는 거 아니에요? 뭐 좀 사 먹고 네. 싶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주 들리는데 저뿐만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편의점을 많이 이용하시더라. 그렇기에 1분기 굉장히 생각보다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지금 분위기는 형성됐기에 오늘 조정은요 시장 지수에 의한 것이기에 많이 보여오고 계신 분들은 이 14만 2천 원만 이탈되지 않으면 더 가져가셔라 이렇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쌤, 제가 하나 좀 말씀드리고 네.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잘 가는 종목도 잘 가는 종목이긴 한데, 이 그동안의 종목들 중에서 좀 내가 조정을 받은 종목이 있다 하시는 경우, 또 그거 궁금하신 분들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의문점도 좀 풀어주셔야죠, 당연히. 네, 일단은 뭐 제가 블라인드 종목에서 매주 한 종목을 드려요. 이 네. 한 종목씩 드리는 게 한 달이면 벌써 4종목이고 제가 그쵸. 지금 이 한밤의 투자 백스를 거의 이제 10개월 동안 했는데 그러면 약 40종목 정도 여러분들에게 네. 이제 드린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종목들을 쭉 나열해 보니까 40종목 중에 3종목을 제외하고는 이 나머지 37종목은 모두 수익 실현이 되었어요. 네.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종목들, 뭐 결과론적으로는 지금은 모두 수익 전환이 되었더라고요. 왜냐하면 지수가 이제 워낙 좋았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만약에 해당 종목들이 빠지게 되면 제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매수의 방법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셔야 돼요. 제가 오늘 종목을 말씀드린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들이 주말에 이 블라인드 종목이 뭔지 잘 맞춘다고 해서 월요일 날 아침에 우르르르 사자가 아닙니다. 네. 월요일 3시 15분까지 기다려요. 저 아침에 우르르르 산 사람 안 돼요. 전거 같은데요? 안 됩니다. 아, 네. 3시 15분까지 기다립니다. 오, 네. 왜 기다리느냐? 이거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3시 15분까지 기다렸다가 플러스권에 마감이 되면 장 후반부 막판에 사시는 게 가장 좋아요. 오. 가는 종목이 더 간다. 아하. 그런데 네. 월요일 날 아침에 사는데 빠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사자마자 제욕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면 안 네. 된다. 그래서 김쌤 욕까지는 안 네, 했어요. 3시 15분까지 기다렸다 음봉이면 다음날 사도 되고요.
근데 양봉이면 3시 15분 이후에 15분부터 20분, 5분 동안 몇 주 살지 고민도 해보시고 나는 이번에 뭐 한 주를 사겠다, 두 주를 사겠다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한번 추가적인 전략까지 말씀드려봤고요. 그럼 제가 오늘의 이 블라인드 종목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네. 힌트. 줘보세요. 우리나라 네.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으면서 기업의 한글이 한 글자도 안 들어갑니다. 모두 영어로 맞아요. 쭉 써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약간 제 영역을 탐내시는 것 같아요. 이게 뭐라고 제 힌트 같은데. 저의 오늘 힌트였어요. 오. 자, 그러면 기대감을 한껏 더 업해서 자, 우리 최부 학생이 어떤 힌트를 준비해 왔는지 네. 한번 들어봅시다. 네. 일단 제가 좀 큰 힌트를 드리면 좀 발전 송전 시스템을 갖춰주는 사업을 영위한다. 이 전자전기와 관련됐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우리 김쌤 야구 좋아하신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혹시 응원하는 팀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제 지역이 인천이기 때문에 네. SK를 그래도 응원을 SK. 하죠. 네, 저도 SK 로맥 선수를 좀 네. 좋아하긴 하는데 제가 좋아하는 팀은 딴 팀입니다. 저는 이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한 팀을 좋아하는데요. 이 서울에 연고를 두고 있는 야구팀 중에 이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팀이 있습니다. 제가 이 중에서 이 정우영 선수를 조금 좋아해요. 이 야구 팬들이라면 다 아실 것 같은데요. 이 김쌤이 좋아하는 이 팀,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그 야구팀 두 개를 좀 합치고 이 전자전기와 관련됐다 이렇게 하고 영어밖에 안 들어간다. 한국말이 한 글자도 안 들어간다 하면은 여러분 좀 아주 쉽게 맞추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하나 힌트를 더 드리자면 제 팀이 먼저입니다. 김쌤의 그렇죠. 팀이 좀 나중이에요. 이 정우영 선수 꼭 기억해 주시기 자, 바래요. 인천의 SK는 인천 문학경기장에 있고요. 문학동에 있고요. 지금 네. 최부 학생이 응원하는 그 야구팀은 잠실에 있는 그렇죠. 잠실이죠. 야구팀인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머릿속에서 이렇게 퍼즐을 맞춰보니까 쉽죠. 그럴싸한 힌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지만 기업명이 모두 영어로 표기된 이 기업입니다. 제가 왜 오늘 이 기업을 갖고 왔냐면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그린 뉴딜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네, 그린 그쵸, 뉴딜. 그쵸. 절대적으로 지금 이 조 바이든 정부가 시작이 되면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자, 2년 전 2019년 1월 달에 한번 기억해 보세요. 2년 전입니다, 벌써. 작년 말고 재작년. 재작년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삼성전자가 실적이 엄청나게 좋지 않았을 때요. 제가 한번 볼까요? 지금은 삼성전자가 굉장히 좋은 실적을 보였지만 2년 전 2019년 1월로 한번 가볼게요. 가장 저점이었던 것 같아요. 오. 이때 샀었어야 됩니다. 삼성전자를. 네. 저도 못 샀습니다. 네. 아무튼 자기 반성 여기까지 하고요. 자, 이때 삼성전자의 실적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여기에 편승해서 강한 섹터가 뭐였냐면 정부에서 추진했던 수소차,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이때부터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삼성 전기 같은 기업들, 삼성 SDI 같은 기업들 1월부터 쭉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고 삼성 SDI죠. 이런 기업들이 왜 저 때부터 이제 쭉 바닥을 짚고 이렇게 올라왔느냐면 정부에서 밀어줬기 때문이에요. 정부에서 네. 수소 경기 살리겠다, 전기차 살리겠다 이러한 이야기 정부 정책을 좀 밀어주다 보면 관련 테마주들이 엄청나게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바이든 정부가 들어오면 트럼프의 이 자치를 모두 없앨 겁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그린 뉴딜로서 나 그린 뉴딜 정책으로 미국 이렇게 살릴 거야. 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종목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높은 위치에서 하면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네, 손실이 그렇죠. 아닌 다른 사람 낮게 산 사람보다 손해인 거죠. 자, 그 중에서 아직까지 큰 시세가 나진 않지만 지금 점차적으로 실적도 엄청나게 좋아지고 있고 네. 그 향후의 모멘텀 모두 삼박자 두루 갖춘 기업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블라인드 종목인데요. 어마어마하네요. 네, 이 종목이 뭔지 여러분들이 맞추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맞추신 분들이 계시긴 한데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어떤 분은 자. 이 마이클류님은 힌트를 들어도 주린 입장에서 맞추기가 좀 힘들다고 하시네요. 이것만큼 정확한 힌트는 오늘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노란톡 보니까 맞추신 분들이 네. 있어요. 자, 맞추신 분들이 있어도 그래도 한번 주말 새에 고민을 해보시고 이 기업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세요. 자, 한 가지 더 힌트를 드리면 이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회사는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그 홈페이지 사진 한 장에 모든 걸 다 다 담아놨죠. 모든 걸 다 담았습니다.
풍력도 보이고요. 어우, 그쵸. 태양광도 보이고 네. 전기 배전도 보이고. 자, 이 기업입니다. 한번 해상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딱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자, 알겠습니다. 이번 주 들어오면서 조정이 나왔던 시장이지만 조정이 나와도 역시 동학개미 힘으로 올라갈 수 있다.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이번 한 주 모두들 고생들 하셨고요.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시장, 더 좋은 계좌로 여러분들께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하다는 인사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